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기업 집단들이 120만 명을 하루아침에 잘라냈습니다. 바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애플, 구글, 메타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그 성공의 주역들인 직원들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비워진 그 책상에는 사람 대신 AI가 앉았죠. 죽어가는 동네에 들어가 밤낮 없이 일해 상권을 살려놨더니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원주민을 쫓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 그 잔혹한 공식이 이제 화이트 컬러들의 책상 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피스 젠트리피케이션의 실체,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실리콘밸리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만 2천 명을 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메타는 두 차례에 걸쳐 2만 1천 명을 정리했죠. 숫자만 보면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이 기업들의 주가는 반등을 넘어 신고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답은 팬데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세상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줌으로 회의를 하고, 아마존으로 모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기업들은 사람을 쓸어 담기 시작했죠. 메타 한 곳만 봐도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직원 수가 거의 2배로 불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수천 명씩 채용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특수는 서서히 꺼졌습니다.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고 광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팬데믹 시절 잔뜩 늘려놓은 인건비는 이제 묵직한 짐이 됐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권이 뜨거울 때 비싸게 들여놓은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겁니다. 이때 경영진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비용이 되어버린 사람과 완벽한 대체제로 떠오른 AI. 경영진의 계산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봉 협상도 없고 복지 비용도 없으며 24시간 불평 없이 돌아가는 새로운 세입자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해고는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치밀하게 계획된 세입자 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쫓겨난 세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 AI는 실제로 얼마나 일을 잘할까요? 쫓겨난 사람들의 자리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2023년 말 오픈 AI는 퍼레이터라는 이름의 AI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이 아닙니다. 스스로 컴퓨터 화면을 읽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양식을 작성하고 주문까지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자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처리하던 반복 업무를 이 에이전트들은 쉬지 않고 해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 숫자는 매우 명확하게 읽힙니다.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 명의 연봉은 평균 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복지, 스톡 옵션, 사무실 공간까지 더하면 1인당 실질 비용은 3억 원에 육박하죠. 반면 최고 수준의 AI, API 사용료는 같은 업무량 기준으로 수백만 원대에 그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경영진의 결정은 거의 자동으로 내려집니다. 실제로 숫자는 이미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2024년 공개석상에서 올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AI 에이전트로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드롭박스, 이베이 같은 기업들도 잇따라 기술직 감축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AI 투자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대체하는 직무는 단순 반복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마케팅 콘텐츠 기획까지 영역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2024년 보고서는 AI가 전체 직무의 약 30%, 즉 10명 중 3명이 하는 일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한두 가게가 바뀌고 그 다음엔 블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어느 순간 상권 전체의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오피스 젠트리피케이션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콜센터 직원, 그 다음엔 주니어 개발자, 이제는 중간 관리자와 시니어 분석가까지 범위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지 효율의 문제로 끝난다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쫓겨난 세입자들이 쌓이면 동네 전체의 풍경이 달라지듯 화이트 칼라의 대량 실직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대량 실직은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빅테크의 해고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잘린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의 전성기를 함께 만든 중간 허리 5년에서 10년 차 사이의 시니어 직원들이었습니다. 신입보다 비싸고 임원보다 말이 많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계층이죠. 구글에서 해고된 직원 중 상당수는 10년 이상 재직자였고, 메타의 경우 팀 단위로 통째로 사라진 부서도 여럿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방식으로 설득되는지, 신입이 실수했을 때 누가 조용히 바로잡아줬는지,
AI가 아직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영진의 스프레드시트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사회 구조 차원에서 터져 나옵니다. 미국 화이트칼라 중산층은 오랫동안 소비 경제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이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서 내수 시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빅테크가 AI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정작 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해줄 중산층이 얇아지는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끝이 텅 빈 상권이듯 기업만 살아남은 경제는 스스로 소비자를 잃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징후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직 구직 시장에서 채용 공고 수는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원자 수는 오히려 늘었죠.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연봉 협상력은 급격히 약해졌고 한때 갑이었던 개발자들이 을의 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여의도 금융가에서도 2024년 이후 조용한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삼성, 카카오, 네이버 모두 AI 관련 조직은 키우면서 기존 기획, 운영 직구는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피스 젠트리피케이션이 1, 2년 앞선 예고편이라면 한국의 화이트칼라는 지금 그 예고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판을 바꿀 움직임은 없는 걸까요? 변화의 실마리는 의외로 쫓겨난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싹트고 있었습니다. 빅테크에서 잘린 엔지니어와 기획자들이 재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스타트업 창업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AI 에이전트를 고용했습니다. 혼자서 연매출 수억 원을 올리는 이른바 1인 기업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엔 사업을 키우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뽑으려면 자본이 필요했고 자본을 구하려면 투자자가 필요했죠. 이 사슬이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AI가 팀원 역할을 대신하면서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으면 혼자서도 작은 기업을 굴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제도권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024년 기준으로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럽연합은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논의를 공식 의제로 올렸습니다. 기술이 바꾸는 속도를 제도가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교와 여의도에서 조용히 책상이 치워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AI 툴을 무기 삼아 독립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1인 컨설턴트, AI 기반 자동화 에이전시, 직함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거대한 조직에 기대지 않고 AI를 직원 삼아 스스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라는 상권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체감한 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피스 젠트리피케이션이 남긴 교훈은 결국 하나입니다.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나를 밀어낸 그 힘, 즉 AI를 두려워하는 대신 내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의 화이트 칼라에게도 이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 자리를 찾아 헤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밀어낸 AI를 내 편으로 만들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가?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